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를 한 지가 이제 2개월이 좀 넘었어요. 아주 그냥 초보 정말 유튜버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도 운영을 해보고, 온라인 유통도 운영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7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에 뭐를 운영을 할 때 초기에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초기가 뭐랄까, 내가 1년을 운영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전체가 우리가 뭐 이렇게 균일하게 뭐 판매가 된다거나 이렇게 보통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대박몰들은 대부분 초기부터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초반에 대박나는 몰들은 전체의 뭐 5% 이내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몰들은 실제로는 초기에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내가 상품 올린 것도 아무도 모르고, 내가 올린 상품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말 이래서 내가 이 몰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하시는 분도 많지만 투잡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게, 이게 초기에 굉장히 그 지루하고 힘든 그런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분들이 약간 이렇게 걸쳐서 하다가 잘 되면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온라인 어떤 몰을 운영을 해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초기에는 그 마중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중물을 쌓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상태로 그냥 깔리는 시기, 정말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의 시기, 그런 시기를 지나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한두 건의 주문이 들어오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그 구매나 리뷰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상위 노출을 점점 잡게 되면 이게 점점점 올라가서 이게 곡선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진입하는 분들은 빅파워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나한테는 없을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가능한 게 바로 온라인 유통의 재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괴로운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유튜브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직 정말 너무 초보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운영을 해봐서 느끼는 게, 초기에 100명의 구독자를 모을 때까지는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도대체 1년에 몇 개의 콘텐츠를 올려야 하고, 내가 이게 올린 게 과연 이 정도, 진짜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지인들이 대부분 봐주고 하니까, 이게 지인들 몇몇 봐주는 거 가지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나. 이게 마치 좀 영상으로 일기 쓰는 느낌? 처음엔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0명 모으기까지, 그 마중물 100명이 모이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의 제가 지금 2달이 좀 넘었는데, 초기에 한 달은 100명 모으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마중물을 가지고 저는 정말 그러니까 매주 지금 2번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신기하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 구독자분들이 모이는 그 구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스마트 스토어랑 이 부분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초기에 대부분 안 돼, 유튜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스마트 스토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시기, 그게 도대체 1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 때문에 못 견디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 경험의 그 부분을 버티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두누이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올 수 있는 거리들을 끊임없이 저는 영상을 찍고, 그리고 상품을 꾸준히 올리고, 고객한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소싱을 하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초기의 지루한 싸움에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신기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둘 다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썸네일 그리고 제목. 유튜브에선 제목이고 상품명에서는 상품명이죠. 왜냐면 그거는 스마트 스토어 뭐 오픈마켓, 유튜브 다 똑같아요. 모두 다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세상이고 이 인공지능은 검색어를 통해서 나를 상단으로 띄워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상단으로 띄워준 것 중에 많은 리스트들 중에서 내 영상을 보고 클릭을 하는 건 인간인데 그 인간은 가장 먼저 글씨에 눈이 간다기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이미지에서 내가 만약에 매력을 느끼면 거기서 클릭이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거나 시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도 저는 항상 썸네일 먼저 그러니까 영상 기획을 할 때도 썸네일 기획을 먼저 해요. 어떤 썸네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에 염두에 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도 상품을 등록할 때 내가 예를 들면 골라 담기면 상품 자체에 어떤 떼샷들, 그쵸? 컬렉션 떼샷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내가 예를 들면 이 제품이 어떤 프리미엄급이면 어떤 이제 이미지 자체에도 굉장히 어떤 컨셉의 그런 컷들, 고급스러운 컨셉 컷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농부가 파는 제품이라면 농부의 손이라든지 농부의 얼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제품이 보다 검색어에 걸리는 다른 제품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지를 썸네일에 넣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인공지능과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을 위한 배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썸네일과 상품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둘 다 이제 통계 분석을 해보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제가 누누이 항상 말하는 고객에 대한 니즈예요. 고객 니즈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원래 기획한 스토리가 다 있었어요. 어떤 리스트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제가 계속 기획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시작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적었던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들이 아직 찍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초반에 한두 개는 그렇게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구독자님들의 댓글의 반응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찍었던 영상에 클릭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상들의 클릭률이나 이런 조회수를 보면서 제가 계속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물론 그 안에 제가 돈 버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돈 버는 그러니까 브랜드 얘기를 사실 초반에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보다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브랜드를 하잖아요. 이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브랜드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돈 버는 브랜드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초기에 제가 원했던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제가 원하는 것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어떻게 하냐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이것저것 많이 갖다 팔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 댓글도 주셨지만 전문몰로 할까요? 전체적으로 종합몰로 할까요? 이런 모든 부분들 그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하나 하는데 그 키워드로 고객이 들어와서 정말 그것만 맨날 사고 나가요. 페이지 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상품 자체는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 뭘까를 생각해서 소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팔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 고객이 더 여기서 예를 들면 10,000원어치를 구매를 했다면 20,000원어치, 30,000원어치 구매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객이 여기에서 식품을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만두를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은
떡국을 많이 이제 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떡도 팔고 곰국도 같이 팔면 이분이 여기서 한 번에 결제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한다거나,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에 반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양쪽이 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신기하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건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타겟이 제가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대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20대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대로. 그러면 소싱을 할 때도 그 20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소싱을 하고, 이제 타겟이 내가 생각했던, 초기에 생각했던 타겟하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니까 무조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 반응하는 고객이 내 타겟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유튜브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같은 이유로, 앞전과 같은 이유로. 다섯 번째,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도 제가 이제 영상이 긴 것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내용상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후반 쪽에 많이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짤막 영상을 이제 예고편 같은 짤막 영상을 편집을 해서 앞부분에 보여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앞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영상이 실제 다 듣지 않아도 어떤 영상일 것 같은 느낌을 미리 전달을 해서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초기에 이 컨텐츠가 나한테 별로 유용할 것 같지 않아, 별로 듣고 싶은 주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대부분 다 바로 이탈이 돼요. 그러니까 뒤끝까지 다 듣지 않으시겠죠? 이게 똑같이 온라인 유통에서는 상품 상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크롤이, 우리가 모바일로 했을 때 스크롤이 한 번, 두 번, 그 스크롤 안에 내가 매력적인 스토리나 고객을 잡을 만한 후킹하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뭐 주저리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써 나가면, 정말 고객이 보고 혜택으로 느낄 만한 내용이 후반부에 있다면 절대로 뒤에 스크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모든 콘텐츠는 상단에 다 있어야 하는 거고, 그 하단은 내 고객이 들어온 사람 중에 진짜 10%도 안 되는 고객이 스크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크롤을 통해서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이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유통의 상품 상세, 그리고 영상의 초반 스토리가 굉장히 그 다음에 어떤 구매, 그리고 클릭, 조회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도 매일 상품을 하나씩 등록한다는 부분에서 영상 전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일을 위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맨날 꾸준히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맨날 등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공통점은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영상도 보면은 제가 열심히 진짜 기획 진짜 해가지고 편집도 더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보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상이 더 많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요. 제가 올리기 부끄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에는 공감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상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뭐가 걸릴지 몰라서 얻어 걸리라고 상품 등록하시는 것 형태는 정말 아닌 거고, 내가 예를 들어 예측을 하고 이 고객이 이런 걸 더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상품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데, 이게 등록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이렇게 상품이 동반 같이 결제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올리시고 얘가 어떤 거랑 엮였을 때 더 잘 팔릴까 생각해서 상품도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트도 한번 해보시고 추가 상품에다가도 한번 넣어보시고 썸네일 하다가도 한번 사은품 같은 거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노력만 정말 나 오늘 상품 등록 하나 했어. 그러니까는 나는 오늘 할 일을 한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고객한테 집중해서 성과가 날 만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매일 동일한 일을 내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절대 성과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유튜브가 또 오픈마켓이 이렇게 다 비슷한 느낌인 거는 다 똑같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가 결과적으로는 검색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클릭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상위 노출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위 노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점점점 상위 노출은 이제 상위 노출 되신 분이고, 이제 점점 앞으로 이제 노출 자체가 잡힐 때, 그때 어떤 내가 이 고객들에게 더 어떤 성심성의껏 이 고객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소싱하고 제공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인공지능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도 이 뭐 알고리즘이 어떠니 저쩌니 뭐 하지만 그 모든 알고리즘을 알 필요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반응하는 컨텐츠에 사람이 반응하는 상품을 띄워주는 게 AI예요. 그걸 사람을 대체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는 거고 사람보다 더 잘하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훨씬 우리 같은 일반 판매자들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MD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을 땐 우리는 MD를 모르는 일반 판매자들은 판매할 기회가 굉장히 낮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씩 쌓아 나가서 그게 인공지능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더 진정성 있구나라고 느껴서 상위로 더 잡아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 대박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재미로 한다고 한 건데 굉장히 말이 길어져가지고 영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많은 이제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모래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은 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그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그게 한 명, 두 명, 세 명한테 전달되다가 보면 그게 브랜딩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를 어디서 소비를 하냐면 텍스트나 이미지 컨텐츠보다는 영상 컨텐츠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이 이미 다 그렇게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라는 공간을 한번 스마트 스토어로 연습을 이제 그런 AI나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 것에 잘 할 수 있을까를 적응을 한번 해보셨다면 이걸 가지고 유튜브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권해드려요. 브랜딩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매체예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번 2020년도 화이팅 한번 해보게요.